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해철입니다. 2023년 APS CVIR에 강의했던 레진 마이크로스피어의 서울대병원 경험에 대한 강의입니다. 2020년 12월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이제 50% 보험이 되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약 한 800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색전술 시행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하였죠. 역시 서울대병원에서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약 한 800만 원 정도가 되면서 시술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1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약 한 17개월 동안에 썰스피어를 사용한 방사선 색전술은 총 185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130건은 플래닝 엔지오와 MAA 스캔을 시행한 후에, 즉 사전 검사를 시행한 후에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약 55건, 약 한 30% 정도는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간암이고요. 콜란지오칼시노마나 메타도 약간 있습니다. 리아드 셀론 그룹에서 스트림라이닝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이제 논문을 냈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렁션트가 작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논문에서 모든 환자는 사전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cm보다 작은 싱글이거나 3cm보다 작은 노즐이 3개 이하인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는 렁션트가 10% 미만입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인데요. 간암에서 종양 내부에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징 저널에서 보면 이것을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이라고 하는데요.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이 보이는 경우에 렁션트가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환자에서는 튜머 내부에 이렇게 늘어나 있는 혈관들이 보입니다. 이게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인데 엔지오상에서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혈관 구조들이 보이죠. 렁션트 프랙션이 44%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간암인데요. 이 환자분은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이 없습니다. 엔지오상에서도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이 없고 렁션트는 1% 미만이죠. 그래서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이 있는 환자 중에 일부는 렁션트가 아주 높고 또 일부는 렁션트 프랙션이 낮습니다. 근데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랄 베슬이 없는 환자는 거의 다 렁션트 프랙션이 낮습니다. 그래서 렁션트 프랙션이 이제 높은 경우, 어떤 경우에 렁션트 프랙션이 높느냐? 이게 종양이 큰 경우가 많고 간암이 콜란지오나 메타보다 렁션트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헤파틱 베인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가 또 그렇고 아트리얼 페이즈 CT나 MR에서 헤파틱 베인이 조형 증강이 잘 되는 경우 렁션트 프랙션이 높은 경우가 있고 디스몰픽 인트라튜모럴 베슬이 있는 경우에 렁션트 프랙션이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느냐? 간암인 경우에 크기가 5cm보다도 작고 아트리얼 베이지에서 헤파틱 베인이 인핸스가 되지 않으면서 디스몰픽 인트라투모럴 베슬이 없는 경우 이런 환자는 렁션트 프랙션이 무조건 낮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색전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란지오 칼시노마나 메타스타시스인 경우에는 사이즈 크라이테리어를 한 7cm로 잡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을 하면 렁션트 프랙션을 측정하지 않고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색전술
시행을 하게 되고요. 혈관 조영실에서 엔지오를 하고 역시 이제 콘빔 CT를 찍게 되고 콘빔 CT를 열심히 보고 타겟 베슬이 어느 건지 개수가 몇 개인지 각각의 타겟 베슬에서의 볼륨이 얼마인지를 재고 몇 개의 혈관에 얼마만큼 치료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서스피어를 어떻게 나눠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한 15분 안에 원하는 대로 나눠서 혈관 조영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의학과에서 사전 검사를 전부 다 시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고 예약도 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MAA 스캔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핵의학과의 커패시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량이 작은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방사선 색전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얘를 보시면 이 3.5cm의 작은 크기죠.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경우에 롱션트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크기가 작은데 또 튜머 피더는 꼭 한 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콘빔을 잘 돌려보면 튜머 피더가 3개고요. 그래서 혈관 3개를 치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롱션트 프랙션은 그냥 3%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TN 레이셔는 그냥 5라고 놓고 가정을 하고요. 이 3개의 혈관에 토탈 0.83기가베크레를 줬고요. 파티션 모델로 튜머 도주를 계산해 보면 한 500그레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혈관을 각각 들어가서 실렉티브하게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고요. 한 달 뒤에 보면 이제 파셜 리스판스가 오고요. 1년 뒤에 이제 CR이 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스토마 캔서 리버 메타인데요. 한 6.8cm고 이제 싱글 메타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선생님께서 싱글 튜머고 튜머 위치가 피리피리에 있으니까 수술 의뢰를 했는데요. 외과 교수님께서 수술 대신에 방사선 색전술을 의뢰해 주셨고 역시 이제 인트라튜머럴 디스모픽 베슬이 없고 크기가 한 7cm 이하이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튜머 베스큘러티가 좀 낮아서 인트라아트리얼 테라피가 불리할 수 있지만 튜머 위치가 페리페럴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레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 개념으로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엔지오상에서 역시 베스큘러티가 좀 떨어집니다. 콘빔을 찍어서 튜머 피드를 결정을 하고요. 3개의 혈관을 치료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세 혈관에 각각 0.4, 0.4, 2.2 기가베크레를 줍니다. 총 3.0 기가베크레를 줬고요. 롱션트 프랙션 3%로 가정을 하고 TN 레이셔 뭐 2.5로 가정을 했습니다. 사전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튜머 베스큘러리티가 낮은 점을 감안해서 TN 레이셔 2.5라고 놓고 3GBQ를 줄 경우에 튜머 도즈는 파티션 모델로 680그레이가 됩니다. 상당히 하이 도즈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 하기 전 16개월 후에 보시면 튜머는 완전히 CR 상태인 거죠. M 리시스트로 CR입니다. 튜머 내부에 이제 인핸스먼트는 없고 다른데 리커도 하지 않고요.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매우 사랑합니다. 대신 이제 환자분 간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차일드 A여야 되고요. 토탈 펑셔널 리버 볼륨의 30%를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면 이제 세이프티 이슈가 늘 발생하죠. 얼마나 많이 줘도 괜찮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세이프티를 보장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토탈 펑셔널 리버 볼륨의 한 30% 정도를 세이브를 하면 차일드가 A인 환자에서는 레이디에이션 인듀스드 리버 디지즈가 생기지 않고 환자분이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튜머 도즈
파티션 모델로 계산했을 때 400그레이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source fiel을 사용할 경우에 400그레이 이상이 되도록 하고요. 롱도저는 회사는 25그레이를 권장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5그레이를 어퍼 리밋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슈퍼 실렉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실렉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치료하는 혈관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 환자분은 약 11cm 튜머고요. 바이옵시를 해서 간암으로 컨펌이 되었습니다. 튜머 위치상 4번, 8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피더를 여러 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사전 검사할 때는 레디얼 액세스로 했고요. 롱션터 프랙션은 1.5%로 났습니다. 엔지오 상에서도 디스몰프 인트라투모럴 베슬이 없기 때문에 롱션트가 낮을 걸로 예상할 수 있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엔지오를 했고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 엔지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데이트 혈관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코데이트가 튜머로 좀 가고 이게 이제 right anterior hepatic artery죠. 5번, 8번 hepatic artery. left hepatic artery angio 상에서 보면 이 혈관이 이제 세그먼트 2번에서 튜머를 서플라이 하고 있고 이 혈관이 이제 세그먼트 4A이고요. 여기 이제 세그먼트 4B입니다. 그리고 튜머가 큰데 인피리어 프레닉에서도 이제 튜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총 6개 혈관을 치료를 해야 되겠고 토탈 리브는 한 1500cc, 튜머 볼륨은 한 506cc, 타겟 볼륨은 한 1000cc로 예상이 됩니다. TN 레이셔는 5.0, 롱션트 프랙션은 1.53이고 토탈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 6.9GBq를 줬습니다. 요즘은 한 5GBq까지만 주고 있는데 이 환자는 약간 초창기 시절이어서 저 6.9까지 줬었습니다. 파티션 모델로 롱 도즈는 6.5 그레이고요. 튜머 도즈는 558그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째 튜머가 완전히 CR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콜란지오 칼시노마고요. 리저널 림프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 외과로 수술을 의뢰를 했고요. 어네토미컬하게는 리섹션이 가능한데 리저널 림프 노드이지만 노드 메타스타시스도 있으니까 수술을 약간 거부하셨고 그래서 내과 선생님께서 항암제를 일단 2사이클을 하고 방사선색 전술을 한 다음에 계속 항암제를 하는 것을 플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2사이클 하고 났더니 치료 반응이 비교적 좋아서 이렇게 튜머 네크로시스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Y9E가 의뢰가 왔고요. 역시 콜란지오니까 인트라튜머럴 디스모픽 베슬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렉티브하게 정상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8번 피더 2개 치료를 하고 여기 이제 코데이트 아트리 치료하고 세그먼트 7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하나 치료를 하고요. 세그먼트 4번 혈관 그리고 세그먼트 2, 3번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6개의 혈관을 4.8GBq를 줬고요. 롱션트 프랙션은 1.4%. 그래서 전체 리버 볼륨 중에 최대한 실렉티브하게 했을 때 한 900cc 정도를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머드로 튜머 도즈를 계산해 보면 247g이고요. TN 레이셔를 4로 놓고 파티션 모델로 계산을 하면 379g가 됩니다. Y9E를 하고 나서 한 달째 CT를 찍어보면 튜머의 거의 대부분이 완전 네크로시스가 되었죠. 아주 하이 도즈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튜머가 완전 네크로시스가 됐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케모테라피를 했습니다. 11개월째 튜머 여전히 네크로시스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어, 환자는 수술까지 시행하였고 수술 성현상에서도 컴플릿 네크로시스였고 바이어블 튜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환자들은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이 파티션 모델을 할 때 렁매스를 1000g으로 넣지를 않고 남자는 800g, 여자는 600g으로 넣고요. 렁도즈 어프 리밋을 25g를 하라고 이제 회사 권고 사항이죠. 그리고 튜머 도즈는 120g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회사의 권고 사항인데 서울대병원에서는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게 되겠고요. 차일드 A 환자에서 30%의 토탈 펑셔널 리버 볼륨을 세이브를 하고 바이로발 시퀀셜 테라피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또는 화요일 하는데 이게 3day 프리캘리브레이션 도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는 경우에는 목요일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하고요. 화요일 할 때는 금요일 캘리브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파티션 모델에서 튜머 도즈는 400g 이상이 되도록 하는데요. 이제 큐러티브 인텐트를 가지고 치료를 할 때 튜머 도즈가 400g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튜머여서 이제 팰리어티브 인텐트로 치료를 할 경우에는 튜머 도즈를 뭐 한 120에서 200g 정도 되도록 하고 있고요. 한 번 사용할 때 총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는 5GB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도즈는 15g를 상한선으로 두고 하고 있고요. 환자가 차일드 B라면 대개는 컨벤셔널 TAC를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토탈 펑셔널 리버 볼륨의 30% 이상을 세이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부스티드 도즈보다는 레귤라 도즈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컨벤셔널 TAC를 먼저 해서 치료 영역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